안녕하세요. 한장수학의 루타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영상으로 찾아뵙지 못해서 너무 죄송하고요. 자, 오늘은 그런데 수학이 아니에요. 제가 경제 교과서를 그림으로 그린 걸 가지고 왔는데, 뜬금없이 한장수학에서 웬 경제 교과서를 경제 과목을 다루냐라고 하실 분들도 계신데, 제가 경제 전문가는 아니에요. 하지만 한장수학도 먼저 처음에 시작했던 이유는 우리가 어떤 그림으로 내용을 표현하면 훨씬 이해하기 쉽고 기억도 오래 갈 것이다 라는 생각 때문에 시작한 것인데, 그렇듯이 경제 과목도 그림으로 좀 표현해 보면 이해하기 쉽고 기억도 오래 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경제 교과서를 좀 그림으로 옮겨보는 작업들을 시작을 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첫 번째로 경제생활과 경제 문제를 이제 다루겠는데요. 그 첫 번째 경제생활과 합리적인 선택이라는 섹션의 경제생활 고어 섹션을 다루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들도 이 설명을 들으시고 여러분들 나름으로, 이건 제가 그린 거니까 여러분들 나름으로 그림으로 표현해 보시면 훨씬 더 이해하기 쉽고 기억이 오래 간다는 것들을 아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 설명을 들으시고 눈을 감고 이 그림을 따라 그리거나 아니면 여러분들 나름으로 그림을 그리셔도 좋습니다. 그림을 꼭 잘 그려야 되느냐? 그러진 않아요. 이것도 잘 그린 그림은 아니잖아요. 졸라맨처럼 그 동그라미와 선을 가지고 그려도 충분합니다. 어느 내용이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지만 기억을 하시면 돼요. 자,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자, 첫 번째 경제생활이란 무엇일까라는 곳에 들어가 보면 여기는 경제생활을 먼저 소개하고 있어요. 우리가 뭐 먹고 입고 자고 의식주, 그리고 진료받고 학교에서 수업 듣는 모든 것이 경제생활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삶이 곧 경제생활의 연속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경제생활을 이어가는데 뭐 햄버거, 옷, 침구같이 인간의 욕구를 충족시키면서 구체적인 형태를 띠는 것은 재화라고 하고, 구체적인 형태가 없는 것은 서비스라고 구분을 하고 있더라고요. 서비스를 설명하는 글에 좀 더 나은 삶을 위한 행위라는 부연 설명이 들어가 있지만, 나중에 경제활동을 설명할 때 경제활동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인간의 물질적, 정신적 욕구를 충족시킨다 라고 하는 걸 봐서는 아마 재화와 서비스의 가장 큰 특징은 우선은 인간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 그리고 구체적인 형태가 있으면 재화, 없으면 서비스라고 구분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경제 활동으로 넘어가기 전에 경제 생활로 잠깐 좀 머물면, 책에서는 경제 생활이 정치나 과학기술이나 법이나 문화에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 영향을 주고받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정치나 과학기술, 법 등이 있을 수 있게끔 토대를 제공하는 역할을 경제가 하고 있다라는 얘기죠. 그 반대로 정치는 경제가 원활하게 돌아가도록 제도나 정책을 마련해 주고 있고, 과학과 기술은 경제 생활을 촉진하고, 뭐 새로운 아이폰이 나오면 뭐 그걸 사야지 뭐 이렇게 부추기고 북돋고 있잖아요. 그리고 법은 경제 생활에서 발생하는, 밑에 보면 사람들이 싸우고 있네요, 이런 분쟁과 갈등을 해결해 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문화는 그리지 않았는데 여러분들이 여러분 방식대로 한번 문화를 그려보세요. 자, 그 다음에 경제 활동을 소개하고 있는데, 자, 여기 나오는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하고 분배하고 소비하는 것이 경제 활동입니다. 경제 활동은 이런 활동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인간의 물질적, 정신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역할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다음에 생산과 분배, 소비를 설명하고 있어요. 보면 생산은 좀 쉽잖아요. 자연 상태에 있는 어떤 것을 여러 기술과 뭐 자원을 들여가지고 멋들어진 재화, 상품을 만드는 것, 가치를 높이는 것, 그것이 생산이겠구나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교과서는 거기에 덧붙여가지고 여기 보는 것처럼 운반하고 보관하고 뭐 영업하는 것들, 그런 것들도 생산에 들어간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이 분배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분배가 뭐냐면, 자, 이렇게 생산이 여러 가지 활동들을 아우르는 개념인데, 그러면 여기에 필요한 것들이 우선은 뭐 가게나 공장을 차릴 땅이나 건물이 있어야 될 텐데, 그런 토지주가 토지를 제공해 주는 거, 빌려주는, 임대해 주는 거, 그렇게 참여할 수 있겠고, 돈을 가진 사람은, 자본가는 자금을 빌려주거나 뭐 투자하거나 하면서 참여할 수 있겠고, 노동자는 노동을 통해서, 기술을 통해서 참여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생산에 참여하고, 그 반대급부로 토지주는 뭐 지대, 땅값을 받고, 임대료를 받고, 투자자는 이자를 받고, 이자인데 이지로 돼 있네요. 오타입니다. 그 다음에 노동자는 임금을 받고, 이런 식으로 참여하는 것을 보고, 생산의 이득을 나누는 것을 보고 분배라고 한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소비는 너무 간단하죠. 이렇게 만들어진 재화를 잘 이용하는 것, 이게 소비라고 하는데, 자, 이렇게 경제 활동에 여러 가지 주체들이, 사람들이 이제 개입되어 있잖아요. 이걸 보고 주체라고 하는데, 이걸 다시 유형별로 나누면 이렇게 나눌 수가 있다고 합니다. 기업과 정부, 가게, 뭐 외국,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이들의 그 역할을 생산과 소비로 또 아래 위로 나눠 보면, 기업은 물론 기업도 이렇게 소비를 하겠지만, 재화와 서비스를 주로 기업이 생산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생산의 부등호 표시를 좀 했어요. 그리고 가게는, 집은, 가정은 노동력을 제공을 하겠죠. 그래서 그렇긴 하지만, 생산에 참여를 하고 있긴 하지만 주로 이제 소비를 많이 한다. 그래서 소비에 좀 부등호 표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부를 보시면, 정부는 둘 다 많이 한대요. 공공 서비스, 사회 간접 자본을 생산하기도 하고, 또 소비도 많이 하고, 이런 역할을 한답니다. 근래에 들어서 이 우리가 글로벌하게 여러 외국과의 교류가 많아지다 보니 외국도 중요한 주체로 등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이, 자, 1절에 경제생활이란 무엇인가의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그림으로 이해하고 나면 나중에 눈을 감고 여기 처음에 삶은 경제생활의 연속이다, 이렇게 원이 있었고, 뭐 이렇게 햄버거 먹는 거, 뭐 옷 입는 거, 자는 거, 그림이 있었지, 뭐 이렇게 기억을 할 수가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용도로 이 영상을 쓰시라고 제가 만들고 있어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절로 한번 가볼까요? 두 번째는 희소성이라는 개념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자, 그림을 보시면 제일 중요한 게 상대적이다. 내 욕구에 비해 자원이 적으면 희소하다라고 한다. 그림 보시면 이 사람은 속이 지금 텅 비어 있어가지고 욕구가 아주 큰데, 그것을 채우기에는 자원이 너무 적잖아요. 이랬을 때 희소하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반면에 여기 이제 벌을 그렸는데, 이 벌에게는 이 자원이 충분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벌에게는 이 자원이 희소하지 않은 거죠. 자, 그렇듯이 희소성은 욕구의 크기에 따라 상대적이다라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그래프로 한번 표현을 해봤습니다. 보시면 욕구가 0에서 무한대까지, 욕구가 아주 없는 거하고 아주 큰 거하고 그 사이에 어딘가 있을 거고, 가로축을 보면 자원이 전혀 없는 거하고 아주 많은 거하고 그 사이에 어딘가 있을 거잖아요. 근데 빨간색의 영역은 욕구는 큰데 자원이 적을 때, 이때는 희소성이 있다라고 하고, 이런 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돈을 지불해야지 얻을 수가 있잖아요. 대가를 지불해야 얻을 수 있는 것을 보고 경제재라고 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반면에 자원의 양이 너무 많아서 욕구에 비해서, 욕구는 적은데 이런 것들을 보고 희소성이 없다라고 하고, 대가 없이도 우리가 얻을 수가 있다. 그래서 무상재라고 한답니다. 교과서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욕망과 자원을 그릇으로 한번 표현해 봤는데요. 욕망이 이제 그릇이 큰 거죠. 근데 자원은 그 그릇을 채우기 위해는 적어요. 이런 희소성 때문에 경제 문제가 발생한답니다. 땡땡이라는 자원이 적어서 경제 문제가 발생한다고 해요. 이 땡땡 안에는 여러 가지가 들어갈 수가 있겠죠. 물이 적어서, 물이 적은 곳도 있겠고, 아니면 뭐 나무가 적어서 뭐 이런 것들이 생길 수 있겠죠. 그래서 경제 문제가 발생하는데, 경제 문제는 이렇게 한 3가지, 4가지 종류가 있다고 합니다. 다 끝에는 생산할 것인가, 이 질문이 들어가요. What? How many? 무엇을 얼마나 많이 생산할 것인가, 생산물의 종류와 수량을 결정하는 문제도 있고, How? 어떻게 생산할 것인가,
그런 문제도 있고 for whom 누구를 위해서 생산할 것인가. 뭐 이 분배 방법이라는데 이게 분배가 아까도 좀 어려웠지만 이것도 좀 어렵잖아요. 아까 기억을 떠올리면 이렇게 생산에 참여한 사람들한테 뭐 임대료, 지대로, 이자로, 임금으로 그 생산의 이익을 나눠주는데 누군가에게 생산의 이익이 많이 간다면 그 사람을 위해서 생산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for whom 그러니까 누구에게 분배를 더 많이 해줄 것인가의 문제라고 합니다. 이것 때문에 문제가 많이 생기는데 합리적인 분배 방식이 그래서 필요하다라고 교과서는 얘기하고 있고요. 근래에 들어서는 when 언제 생산할 것인가도 중요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고 해요. 눈에 보이지만 저기 지금 석유가 많아. 저걸 내가 다 써버려야지 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저거 후세를 위해서 남겨둬야 된다는 거죠. 미래에서 쓸 수 있게끔. 그래서 언제 생산할 것인가도 중요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이 2절에 나오는 얘기예요. 두 번째 절에서. 자, 이것도 그림으로 그리다 보면 훨씬 더 기억하기가 편하겠죠. 자, 한번 그렇게 해보시죠. 자, 세 번째 절로 넘어갑니다. 자, 여기서는 합리적인 선택이란 무엇인가를 다루고 있는데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면 비용보다 편익이 큰 것을 선택하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합니다. 그래야 여러 가지 경제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죠. ABC를 보시면 A는 비용보다 편익이 많이 커요. 근데 B는 편익보다 오히려 비용이 커요. 이런 선택을 하면 안 된다는, B를 선택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C는 비용보다 편익이 크긴 한데 A에 비하면 작아요. 그래서 오히려 여기서는 A를 선택하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비용과 편익을 꼼꼼히 잘 계산하는 게 중요한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나오고 있는 설명이 바로 여기 이제 기회 비용입니다. 기회 비용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거를 좀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좀 예를 들어봤어요. 편의점에서 알바를 하는 학생이 극장에 친구와 같이 가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갔어요. 이때 이제 비용을 따져보는 거예요. 자, 눈에 보이는 비용, 내 지갑에서 돈이 나가는 게 이제 보이는 비용은 이 비용이 있겠죠. 영화표를 12,000원짜리를 이제 2개를 구입하니까 24,000원이 이게 명시적인 비용이라고 해요. 눈에 보이는. 그리고 그 회계 장부에다 적을 수 있는 비용, 그래서 회계적 비용이라고 한답니다. 그런데 그것만 비용이냐? 그렇지 않다라는 얘기를 교과서는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당신이 편의점에서 일을 하면 시급 10,000원씩 2시간 일해서 20,000원을 벌 수가 있었을 텐데 그것을 포기한 게 아니냐. 내 지갑에 20,000원이 들어왔다가 나가진 않았지만, 눈에 보이진 않았지만 그 포기한 것도 비용이다 라고 생각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보이지 않는 비용을 암묵적 비용, 다른 말로 묵시적 비용이라고 한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합리적인 선택을 위해서 비용을 계산할 때는 이 명시적인 비용만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암묵적 비용까지 합쳐서 계산을 해야 되는데, 이 명시적 비용과 암묵적 비용을 함께 고려한 것이 기회비용이라고 합니다. 이때 기회비용은 44,000원인 것이고, 이것이야말로 내가 어떤 선택을 했을 때 따르는 진짜 비용이라는 것이죠. 반면에 이제 편익도 우리가 꼼꼼하게 계산을 해야 되는 것이죠. 편익, 우선은 내가 12,000원짜리 영화를 봤으니까 12,000원어치의 가치를 내가 얻은 것이고 누린 것이고, 그 친구도 그렇고 24,000원인데 요것만 따지면 내 비용은 44,000원인데 이 편익이 적잖아요. 그럼에도 우리가 영화를 보러 간단 말이에요. 그것은 우리가 이런 정서적인 만족감, 뭐 추억, 그리고 우정, 뭐 어떤 충족감, 내가 정말 좋아하는, 존경하는 감독인데 그 사람의 작품을 봤다라는 어떤 그런 감동들이 있기 때문에 간다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우리 고려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기회비용이라는 개념은 우리의 선택에 따른 모든 비용을 빼놓지 말자는 취지인 것이죠. 그래서 꼼꼼하게 계산을 하자라는 취지예요. 그래서 만든 개념인데, 그런데 계산을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라고 교과서는 얘기하는데, 그게 뭐냐면 이미 써버린 거. 그래서 우리가 이 선택을 하지 않으면 영화를 보러 가지 않으면 우리가 이 돈을 여기다 쓸 수 있었을 텐데 라고 생각할 수조차 없는, 이미 써버린 돈, 그걸 보고 매몰 비용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생략을 하자, 생각하지 말자. 그걸 고려하면 오히려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과서에 보면 그 콩고드 개발 과정에 따른 그런 매몰 비용을 고려, 이미 그 써버린 돈에 대해서 너무 집착해가지고 그 돈이 아까워가지고 잘못된 선택을 한 예들이 나오고 있죠. 자,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에는 이제 합리적인 선택을 위해서 어떤 것들을 우리가 어떤 과정을, 어떤 절차를 거쳐야 되는지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런 프로세스, 과정도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보면 훨씬 더 이해하기 쉽고 암기를 오래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선은 목표, 문제가 있어야, 문제를 인식해야 되겠죠. 내가 카메라가 없어, 사야 돼. 이런 것이 이제 문제가 되겠죠. 문제를 정의하는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냐면 내가 여러 가지를 살펴보기 전에 기준이 필요하죠. 나한테 필요한 그 카메라의 옵션, 성능이 이제 그 어떤 것이 중요한지를 평가 기준을 설정해야 되겠죠. 우선 가격이 있겠고 성능이 있겠고, 여기엔 그리지 않았지만 디자인도 있을 수 있겠고, 내가 험한 지형에 가서 쓸 건데 뭐 바닷속에서 물속에서 찍을 건데 뭐 그런 이제 방수성, 아니면 사막에서 찍을 건데 내구성, 뭐 이런 것들도 평가 기준이 들어갈 겁니다. 자, 그렇게 기준을 촘촘하게 마련해 놓은 다음에 여러 가지 대안들을 찾는 거죠. 캐논에서는 뭐가 나왔고 또 뭐 삼성에서는 뭐가 나왔고,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선택지들을, 정보를 수집하고 이 선택지들을 탐색하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한 6가지가 나왔나 봐요. 그 다음에는 앞서 마련한 요 평가 기준을 가지고 그런 것들을 꼼꼼하게 평가하면서, 대안을 평가하면서, 선택지를 평가하면서 점수를 먹이는 거죠. 그래서 이 평가를 거친 최종적인 상품을 선택하고 실행, 여기서 실행이란 뭘까요? 구매하는 것이죠. 그 실행을 해야 한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결정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 나오는 것은 유인인데요. 뭐냐면 유인이라는 것은 이제 꼬신다는, 꼬드긴다는 것이죠. 이쪽으로 오게끔. 자, 뭐냐면 사람들이 선택할 때 비용과 편익을 비교해 보면서 선택할 텐데, 비용을 늘려주면 그거를 선택을 안 할 거 아니에요. 또 편익을 늘려주면 그것을 선택하는 사람도 더 많아질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편익과 비용을 인위적으로 일부러 이렇게 조작을 해가지고 사람들의 행동을 다른 방향으로, 이쪽 방향으로 전환시키는 거, 이렇게 변경하게 하는 것을 보고 경제적 유인이라고 한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그 편익, A라는 그 재화나 서비스의 편익을 성과급이나 이거 선택하면 돈을 더 드릴게요, 아니면 세금 감면 해드릴게요 하면서 막 바람을 넣어가지고 그 편익을 부풀리는 거죠. 실제로 키우는 거죠. 그랬을 때 사람들이 이쪽으로 올 거잖아요. 그러니까 포지티브, 뭔가를 더해줘가지고 사람들을 유인하는 것은 긍정적 유인. 반면에 비용을 늘리는 거예요. 너 세금 더 내게 할 거야, 벌금 내게 할 거야, 빼는 거잖아요. 네거티브. 그래서 부정적 유인이라고 한답니다. 긍정적 유인과 부정적 유인을 가지고 경제적 유인이라고 한답니다. 이게 자, 1장 경제생활과 경제문제의 그 섹션, 첫 번째 섹션 경제생활과 합리적인 선택의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하고 나니까 여러분들 좀 눈을 감고 다시 이제 그려보면 어디에 어떤 그림이 있었고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기억을 좀 하는데 도움이 되겠죠. 그 처음에는 뭐 완벽하게 이것들을 다 기억하지 못할 겁니다. 그러나 반복하면 반복할수록 이런 것들을 세세하게 기억할 수 있겠죠. 앞으로 요 경제 과목도 이렇게 한번 차례대로 정리를 해볼 생각입니다. 계속 관심 있게 시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